독도 11번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말이 사법이라니까 private law, 무슨 개인들을 위한 국제재판소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 사법은 그런 뜻이 아니고 justice를 이런 사법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할 때 그 사법 이 빼도 됩니다. 그냥 국제재판소 이래도 되고, 이름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엔의 법원이니까 유엔 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은, 뜻은 유엔 산하의 법원이다. 헤이그에 있고, 이 건물은 카네기 재단에서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명정대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반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반박의 요지는, 제가 생각하는 반박의 요지는 아직도 정보의 비대칭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한쪽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쪽은 정보를 덜 가지고 있다, 정보가 없다, 이런 상태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한번 봅시다. 비대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확정되고, 그럼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지 모르게 이렇게 미정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 해에 외무장관 변영태 장관은 부산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죠. 그때 미국 대사관이 부산에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하고 있고 한국의 관청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 그때 피난 중, 그러니까 사변이 아직 끝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변영태 서한에는 충분한 증거가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이 돼 있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역사 속에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카펜트라는 대사관 직원은 입으로 증거를 발견하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 측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본국에는 증거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본국에는 보고를 했고, 지금 증거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 독도 분쟁의 현주소이며, 거기서 지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독도의 분쟁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판입니다. 여기서 딱 이야기가 멈춰 있습니다. 심흥택에 관한 서류, 이 서류인데, 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서류는 1978년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27년이 지난 뒤죠. 이 역사학자 한 분이 그것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심흥택 보고서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흥택 보고서를 받아서 심흥택은 이명래에게 보고하고, 이명래는 또 본부에 보고하고, 이명래가 본부에 참정 대신에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보고서 자체는 분실. 요걸 발견하기 이전에 보고서 자체도 발견됐는데 분실이 되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87년, 그러니까 36년이나 지난 뒤에 태정관 지령이 부과하게 되는데, 일본 학자 이런 분이 태정관 지령을 널리 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발견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른 곳에서 독도 태정관 지령 이런 제목으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나오고 나서도 그 지령 속에 있는 마츠시마가
과연 독도인가 아닌가 하는 거에 따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2005년인가 6년인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걸 요 정도 됐을 때 태종관 지령소의 마츠시마가 독도인 분명해지게 만드는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그 태종관 지령 부속 지도. 그러니 그 태종관 지령이 알려지고부터 그게 부속된 지도가 발견되기까지 28년 20 몇 년입니까? 28년이나 걸렸죠. 18년인가? 얼마? 18년이네. 18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꼿꼿한 게 나왔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종관 지령소의 마츠시마가 독도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태종관 지령소의 마츠시마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도 있습니다. 그 학자의 그런 주장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억지로 막 꾸며가지고 하는 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검토는 해줘야 되지만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 9번에서 뭘 설명했냐면은 그 관음도가 석도였다는 주장을 시모조 마사오 교수님이 하시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당무계한 그 논리를 우리는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태종관 지령 이 지도를 보고도 독도가 마츠시마가 아니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황당무계한 것이고 그와 동일한 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독도가 아니는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는 해줘야 되죠. 상대는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이러한 문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하여 요 한 건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 심흥택이 이명래에게 보고하고 이명래에게 중앙정부에 보고한 이 내용은 요약하면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나라 땅 독도를 저 나라 땅이라고 한다,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참정 대신이 이 지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지령을 내린 것 제가 이게 복잡해서 그건 올리지 않았는데 그 지령 내용이 자세히 주시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보고하라, 계속 보고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액션은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액션을 취할지 안 취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액션을 취해야 할지 취하지 않아야 할지 그때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1906년 아닙니까? 1906년. 1905년에는 11월 달에는 이미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져서 통감체제로 들어가서 한국은 외교권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외교 문서로서 일본에 상대를 한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해봤자 그는 재롱에 불과한 겁니다. 재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같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대등한 지위에서 따지자면 우선 국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이 독도 문제 하나만이 아닙니다. 요거는 최근에 알려진 거, 해방되고 이거 뭐 30년이 넘도록 해방되고 30년이 넘었어야 이 이런 게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권을 회복해야 하니까 고종은 절박한 마음에서 요부터 그 다음 해 1907년에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그 당시에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 세상 돌아가는 걸 고종은 잘 모르니까 러시아가 아직도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그냥 밀사를 보냈던 겁니다. 그 밀사를 보낸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고종이 폐위됐죠. 그러면 일본이 이 왕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따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권부터 당연한 순서로서 국권부터 회복하려 했고 그 회복하는 길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묻혀지고 김긴 암흑의 시대에 한국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암흑에서 깨어난 것이 45년인데 그 뒤에 곧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뭘 제대로 하나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파괴의 기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간입니다. 40년간 한국은 완전히 국권을 다 잃고 있었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400년 정도는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한 400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저도 피가 한국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창피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창피하지 않습니다.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